고의 분식 회계 의혹을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의 법정 다툼에서 일단 삼성바이오가 먼저 웃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방송인 유재석 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 6억 원을 9년 만에 받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게 조치를 내렸었잖아요. 그게 어떤 조치였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그 조치에 대해서 그 집행 명령을 이제 정지한다. 뭐 이런 맥락의 스토리인데 일단 그 지난해 11월 결정 사항이 어땠습니까? 네, 작년 11월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기준으로 그 고의로 이제 분식 해고했다는 것인데 예. 그 분식 해고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4조 5천억이라서 예. 그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빠진 적이 있었고 또 국내 굴지의 이제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이? 예. 그래서 오늘 이 법원에서 그 당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놀란 것이 예. 그 당시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조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랑 담당 임원을 해임을 권고했고요. 예. 그다음에 감사인 지정을 했고, 그다음 재무제표를 제작성,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징금 80억까지 부과했는데 예. 이 삼성이라는 어떤 그룹의 어떤 상징성 예. 그리고 분식 회계 규모가 이제 4조 원이 넘는다는 천문학적인 금액. 그래서 국민들이 놀란 것은 삼성이라는 그런 그룹도 있지만 오늘 또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은 예. 그럼 그 당시 증권선물위원회가 그럼 조사를 예. 그럼 제대로 한 것인가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법부의 일말의 판단이 생긴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의구심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예. 입장에서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약간의 이미지 훼손이 된 사건인데 예. 한편으로는 이 증권선물위원회 어떤 공권력이 그럼 제대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 예.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은 현재는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면 증선위의 나름의 이런 결정은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아니고 좀 더 강력하게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결정인데 오늘 이 행정법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그럴 가능성을 낮게 보는 판단인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예. 그 집행정지를 받아줄 때는 예, 예. 그 요건 중 하나가 그 본안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삼성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예.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 이유가 없었음이 명백하다는 의미는 삼성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이거는 뭐 전혀 말이 안 된다. 예. 적어도 이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뭐 어느 증권이라든가 예. 삼성 측 어느 쪽 입장이 그 정당한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예. 적어도 작년 11월에 그 증권위가 내렸던 판단이 100%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의구심은 생긴 거죠. 예. 예. 거기에 더불어서 재판부가 밝힌 어떤 입장을 보면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을 한다. 이런 내용도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주장해왔던 어떤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통상적으로 그 예를 들면 그 돈으로 그 회복할 수 있는 손해라면 나중에 돈으로 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그 증권위가 내린 어떤 조치 중에는 예. 그 대표이사 주요 임원들의 해임 권고까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일정 부분 삼성 쪽에서는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러면 경영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거든요. 예. 이것은 나중에 재판이 마무리돼서 삼성 측이 만일에 승소를 한다면 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판단을 내린 것을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손해 예방을 위해서 제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행정법원의 결정 사항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얼마나 중단된다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기간이니까 뭐 아까 보니까 30일 정도로 이제 추계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직 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되지 않았고요. 예. 재판이 이제 1심에서 판결 선고가 되게 되면은 예. 그로부터 30일 그 동안 이내까지는 예. 이제 집행 정지된다. 그래서 뭐 만일에
삼성 측이 이제 지게 된다면 1심에서 예. 또 다시 이제 아,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아직 잡히진 않은 거죠. 예, 예, 예. 그렇다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무래도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선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시간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삼성 측에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처분이 그 옳지 않았다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거든요. 예. 법원으로부터. 예. 그러면 향후 재판 과정이 굉장히 치열할 거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뭐 1년 이상, 1심만 1년 이상 걸릴 거로 예상되는데 예. 뭐 온갖 지금 그동안 뭐 많은 증거라든가 새로운 법리라든가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은 번거롭다고 봐야죠. 예. 아무튼 뭐 본안 소송 전이기 때문에 이 집행 정지에 대한 이 결정 내용을 해설하기에 따라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방송인 유재석 씨,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유재석 씨가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의 소속사가 아니고 이제 전에 소속된 소속사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무려 이게 9년 만에 받게 된다고 하니까 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 당시 뭐 연예 기획사 이름은 스톰, 약칭하면 스톰이라고 불리는 스톰, 회사인데요. 그 유재석 씨랑 이제 김용만 씨가 이제 스톰과 2006년경에 5년 동안 전속 계약을 맺은 겁니다. 예. 전속 계약성에는 연예 활동의 교섭이라든가 뭐 예. 출연료 수령이라든가 모든 어떤 재반 활동에 대해서 어떤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스톰이라는 회사가 좀 어떤 경영상 어떤 여러 이유로 그 이런 채권 어떤 출연료 가는 채권 양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수많은 채권자들이 생겼습니다. 또 세금도 좀 체납된 것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유재석 씨, 김용만 씨 입장에서는 그 방송사에 수많은 출연을 했고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더구나 6억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예. 김용만 씨도 이제 9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예. 예. 그래서 그 당시 방송사들이 그 이 스톰의 채권자들이 이거 출연료를 압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유재석 씨랑 김용만 씨도 내가 이 출연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 또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한 겁니다. 예. 공탁을 해서 아. 그 한 진정한 그 돈을 받을 권리를 그 나중에 법원 판단을 받아서 예. 받아가라 이런 취지거든요. 아.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까지 하다 보니까. 예, 어떤 그 감정적으로니까 그 방송사와 연예인 간에 뭐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있어서 출연료를 주지 못하겠다 이런 사안이 아니고 예. 한마디로 그 스톰이라고 부르는 전 소속사가 쉽게 얘기해서 망했는데 채권자에게 이걸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인 연예인에게 줘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법원의 결정에 맡겼는데 법원이 이거 이제 뭐 개인도 권리가 있으니 이거를 돌려줘라. 그러니까 유재석 씨에게 그동안 밀렸던 걸 돌려줘라고 지금 결정을 내려준 거군요. 네. 굉장히 이게 획기적인 판결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유의미한 판결로 생각되는 게 예, 예. 사실은 유재석 씨라든가 김용만 씨 같은 경우는 이 방송사랑 별도의 어떤 계약서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 예. 있었으면은 금방 해결이 됐겠죠. 예, 예. 없었던 상황이고 통상적으로는 이 어떤 기획사한테 이제 출연료를 전달하고 예. 기획사에서 뭐 이 연예인들 간에 그 정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의 정산을 통해서 지급을 이 사건 하겠죠. 같은 경우도 네. 8대 2로 나눴던데 예. 근데 여기서는 이 스톰이 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스톰의 채권자들도 이 돈을 예, 예. 압류 들어온 상황이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그 이 기획사가 아닌 이 유명 연예인들이 예. 직접적인 출연 계약 당사자다라고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예. 그러면 이 출연료 채권은 이 두 명의 연예인에게 있다. 사상 예. 처음으로 내린 판결입니다. 예. 그런데 그 1심과 2심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직접 계약한 방송국과 계약한 주체로 이제 두 인물을 보지 않았는지 1심과 2심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왔잖아요. 왜 예. 그랬던 건가요? 예, 1심과 2심에서 내린 판결들이 기존에 내려왔던 판결들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이 소속사가 있다 보면 소속사들이 그 방송사랑 어떤 특정 프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게 되면은 그 연예인들이 그 출연을 하게 되는 그런 관례이고 또 방송사는 그 예, 기획사한테 출연료를 주고 이런 게 보통 관례였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채권 출연료를 기획사에 주고 싶어도 이게 예. 압류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압류가 되다 보니까 대체 누가 출연자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필요가 있었는데 1심, 2심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 거고 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확하게 계약자가 출연 계약자가 누구냐, 당사자가 누구냐를 판단한 건데 예. 좀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예. 그 법원 판결문에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유재석 씨랑 김용만 씨 같이 유명 연예인, 연예 영향력이 있고 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예. 그 방송사가 이 기획사가 아니라 이 연예인, 이 유명 연예인들을 보고 이 프로를 만든 것 아니냐. 예. 그러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 유명 연예인이 아니고 이제 조용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보다 좀 인지도가 떨어진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예. 그럼 기존의 판례대로 계속해서 기획사가 그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판례가 우리가 이제 새로 생긴 건데 여기에 인지도가 매우 높고 이런 표현이 차후에 이제 비슷한 소송에 걸리면 만약에 우리가 만약으로 가정한다면 인지도가 좀 낮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뭐 이 재능 이런 표현들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좀 적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마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건 안 바뀔 겁니다. 예, 당연하겠죠. 사실 뭐 이 판결대로라면은 방송사는 이 유재석, 김용만 같은 어떤 탑스타들 같은 경우는 예. 이 사람들 보고 계약한 거다. 예. 근데 인지도가 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예.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연예인이 비슷한 수준의 연예인이 들어와도 진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연예인들 간의 어떤 근로의 인권이라든가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인지도가 낮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출연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소속 기획사가 뭐 부도가 났거나 뭐 파산이 됐거나 이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방송사한테는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인지도가 없게 되면 예. 없다는 취지면은 예. 그러면 부득이하게 그 뭐 파산 채권에 뭐 본인이 채권자로 가담하거나 이렇게 예. 되는데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 받는 금액도 그 다른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게 되면은 예. 액수도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좀 특히 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좀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들한테는 예. 좀 더 대법원에서 이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넓게 좀 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넓은 의미의 해석이 있었다면 좀 더 더 좋지 좋았을 것 않았을까 같네요.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은요. 무기수로선 또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로 인정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신혜 씨 사건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예,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요.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과거 뭐 정치범이라든가 간첩 예. 사건 같은 경우 이미 형기가 다 완료됐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재심 결정돼서 무죄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 지금 김신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구금 생활 중이거든요. 예. 구금 생활 중인 상황에서 지금 재심 들어간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00년경에 예. 지금부터 거의 한 20년 거의 다 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친부를 살해했다는 예. 그 혐의로 대법원에서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분이시거든요. 예. 근데 뒤늦게 이분이 사실은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예. 그 당시에 주변에서 예. 그 동생이 죽인 것으로 그렇게 좀 억울한 혐의가 씌어질 것 같아서 예. 내가 그냥 동생을 범행하지도 위해서. 않았는데 자백한 거다. 예. 뭐 이런 취지로 나와가지고 큰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예. 그 대법원이 그러면 지금 이 국민참여재판을 김신혜 씨가 원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기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을 한 겁니까, 그러면? 예, 대법원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원칙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 김신혜 씨가 그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시점이 2000년 경인데 예. 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게 2008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법이 그러니까 국민참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기소된 거라 예. 이 사건을 적용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에.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법대로 해석한 겁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이제 똑같은 뭐 이제 물론 사건의 경중은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그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비슷한 류의 사건들을 통해서 만약에
뭐 재소자들이나 이런 지금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또 기계적으로 마찬가지의 예, 판단을 하겠네요. 아마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적용 안 된다라고 예, 판단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당연한 결론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신혜 씨가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니라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이거는 뭐 김신혜 씨 당사자가 변호인이 제일 잘 알 건데 제 추측컨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칙적으로 이 재심이라는 것은 일말에 이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본 거거든요. 예. 그럼 법률 용어로 하게 되면은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가 예.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재심 개시가 되게 되는데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분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풀어주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 또 법원 입장에서는 풀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 재심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지만 예. 확실히 지금 뭐 100% 무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심증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신혜 씨 입장에서는 이것을 재판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예. 본인이 억울함, 본인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떤 뭐 모든 증거라든가 예. 어떤 호소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은 됩니다. 네, 뭐 국민참여재판이 이게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재심 절차가 아예 열리진 않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재심재판은 조만간 열릴 겁니다. 네, 그 지금 보니까 재심 사건이 광주지법 해남지원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도 역시 법에 마찬가지로. 따라서 원칙대로 네네. 그 처음에 재판이 있었던 곳에서 예. 1심, 2심, 3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아, 원래 있었던 곳에서 예, 그렇게 예. 가게 된다라는 예.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도만 얘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김신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는데 기각됐다는 내용까지 정리를 하고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놓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